매우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진짜 다들 이제 저염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저당? 저염 선생님. 네. 그 말이었구나. 네. 누구인가? 지금 누가? 저염.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식사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이요? 예전에 뭐 단짠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봤죠. 예전이요? 지금인가? 예전이 어딜 말하는 지금인가? 지금도 단짠 엄청 하는데. 아,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단짠이 근데 정말 위험한 게, 이건 단 걸 먹다가 짠 걸 먹고 또 단 걸 먹고 그러면 사람이 정말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위험한 식습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우리 인간은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영양소를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맛을 먹도록 우리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네, 단 거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짠 거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것만 먹으면은 사람이 같은 영양소를 먹었다고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짠 거를 먹으면은 들어가. 들어가는구나. 아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다. 안 먹었던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사시대에는 맞는 단짠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극적인 우리 혀에만 좋은 그런 게 요새 유행하는 그런 식품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하루를 좀 더 활기차게 하는 그런 이제 식품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어떤 트렌드인가요? 저당 저염인데 이 중에서 특히 저당이 요새 많은 식품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공감 못한 얼굴인데. 왜냐면 저당 저염이라고 하면은 그냥 건강할 것 같아. 맛대가리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저당 저염인데도 맛있는 음식을 맞아요. 만들고 있고 맞아요. 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저당 저염을 먹으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거 너무 달아. 이게 정말 미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너무 자극적인 맛에 기들여지면은 계속 자극적인 맛만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 섭취가 특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첨가당, 과당. 아 과당. 단당류의 섭취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갑자기 올리죠. 갑자기. 콜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분, 50분에 걸쳐서 혈당이 10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관찰이 됐고요. 급격하게 올리면서 우리 몸에 인슐린 분비도 촉진을 하고, 인슐린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가 혈당을 낮추고 이제 근육 속으로 이렇게 당을 넣어주는 그런 잘 작용하는 호르몬이지만 얘네는 일단 저장을 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과다하면은 정말 살이 찌게 되고 이런 과당들은 또 간에서 바로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간을 만들고 내장 지방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시작되게 하는 입구에 있는 그런 습관이 바로 이런 과당의 섭취예요. 혹시 내가 뭐 내장 지방이 있거나 저 좀 있어요. 내가 항상 생각했던 진승의 배가 그 배였구나. 진짜 맞아. 준승이 왜 이렇게 배 나왔냐 그래서 나도 알아. 간 아니야, 간? 이 배야? 간이 부어가지고. 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선생님도 요새 조금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전 원래 진짜 없었거든요. 네, 생겼어. 약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때 배가 이렇게 좀 있으시던데? 그래요? 난 그 정도는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리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리가 저희 지금 디렉터가 지금 배가 이렇게 임산부 만삭이라. 만삭이라. 네.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요. 헷갈렸나봐요 부부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단당류의 섭취는 앞서 말한 정말 다양한 만성질환과 뭐 당뇨병, 뭐 고혈당 이런 것들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이 가끔 배가 고플 때 단 게 땡긴다고 느껴요. 실제로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는 혈당이 낮거나 위가 비어 있거나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좀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네. 근데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괜찮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확 올라가는 혈당은 또 인슐린의 피크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잘 조절되는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이제 가짜 배고픔까지는 안 갈 수 있지만 이런 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인슐린의 작용이 과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당이 확 떨어지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배고프다고 느낄 수가 있구나. 그쵸. 이후에 잠깐 괜찮다가 다시 한 30분 지나고 나서 다시 배가 더 고프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대사질환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그 이전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단당류의 식단보다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좀 있는 식단이면 좀 더 좋겠어요. 가능하면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뭐 단백질과 이제 양질의
지방이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염 같은 경우에도 특히 기존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저염 식단이 정말 혈압도 낮출 수 있고 여러 이제 혈관 질환 짠 걸 많이 먹으면 어떤 게 위험한 거죠? 첫 번째로는 사실 또 위에 안 좋아요, 짠 음식이. 예, 나트륨은 이게 위 자체, 위 점막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네, 안 좋고 기존에 이미 만성 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 뭐 고혈압 전 단계라든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짜게 먹는 습관이 혈압을 더 올려서 혈관 손상을 더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좀 저염을 하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진짜 다들 이제 저염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저당? 저염 선생님. 그 말이었구나. 누구인가? 지금 누가 저염 저희가 실질적인 좀 저당 시기에 좀 팁을 드리자면요. 궁금하다. 아 이거 좀 궁금하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저당 시기의 팁은 저는 단 음료를 안 마셔요. 아, 그 맞죠. 음료수는 진짜 안 먹어. 주스 같은 것도 안 마시고 탄산음료도 잘 안 마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운동한 다음에 마시는 이온음료. 이온음료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당류가 들어있거든요.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온음료에도 이게 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 주스나 음료수의 계열은 좀 안 드시고 물이나 탄산수로 대체하는 게 좋고요. 음료수를 사실 때 그 뒤에를 보시면은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는 거의 첨가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N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혈당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간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시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 최대한 좀 피하는 게 건강한 이런 저당 시기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설탕이나 뭐 액상과당, 시럽 같은 걸 최대한 제하고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 게 좀 조리 과정에서. 그쵸. 그게 좀 건강한 조리법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맛을 원하신다면은 인공 감미료를 소량 쓸 수 있기는 해요. 인공 감미료는 기본적으로 혈당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인공 감미료는 굉장히 달잖아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설탕이 뭐 200배, 어떤 것들은 뭐 400배 이렇게까지 단맛을 강하게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우려되는 부분은 이 단맛에 대한 갈망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꾸 이 단맛을 원하게 되는 경우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이 맛 자체를 내가 좀 삼삼하게 먹고 좀 덜 달게 먹어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또 충분히 괜찮아. 이게 건강한 시기가 꼭 괴로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 건강한 시기 속에서 행복해요, 우리는. 근데 자꾸 자극적인 음식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입맛이 편향되는 걸 수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식이나 이런 것들도 뭐 과자, 빵, 아이스크림보다는 이런 첨가당보다는 좀 자연식품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 뭐 브로콜리는 달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단맛을 원하신다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보다는 뭐 호박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래? 단호박. 되게 단 거 말할 줄 알았어. 단호박. 단호박은 달아요. 너무 막 그건 안 달잖아요. 이러길래 나는 막 뭐가 나올까? 그러고 나왔었는데 기대했거든. 호박이 나왔네. 단호박. 단호박 달죠. 네,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든지. 근데 과일도 막 어떤 과일은 막 혈당을 좀 많이 높인다던데. 키위가 좋지 않아요? 키위 그래서 신내리셔스 키위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마다 좀 안에 있는 당류를 고려해가지고 1회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정해놓긴 했지만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빵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후식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라면은 과일로 이걸 대체하는 게 낫다. 네, 그쵸. 이 안에는 뭐 일부의 천연 과당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과일은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 우리 몸에 이로울 수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량 영양소 같은 것들이. 그래서 좋은 건강한 식이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서 조금 더 건강한 이런 저당 저염 식사 해보시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뭐 팁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 닥터 프렌즈도 같이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